약관상에 일단은 명시되어 있는 수술의 정의가 절개와 절제를 이용한 수술의 경우에 이제 지급을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네네. 이 체충격파 세석술의 경우에는 충격파를 체에 발사해서 결석을 분쇄, 배출하는 행위로 수술의 정의에 비해당돼 가지고요. 좀 보상이 불가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네네. 판례 해석에도 그렇고 저도 여러 가지 청구를 네. 해봤으니까 이게 네. 민원으로 좀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지급 아, 처리를 좀 잠시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놓치면 안 되는 생활 속의 보험금, 체해 충격파 세석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해 충격파 세석술은 병변 부위에 충격파를 가해서 결석을 파쇄한 다음에 소변으로 배출해내는 시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술은 비침습적인 시술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경우가 간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험금 지급을 어떻게 청구를 요청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확인서를 보시면요. 요관의 결석으로 인해서 체해 충격파 세석술을 1회 실행하셨고요. 이를 근거로 이제 수술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때 담당자는 이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담당 설계사고 대신 접수해 드렸는데요. 아, 네. 혹시 그러면 설계사님께 말씀드려도 네네. 괜찮을까요? 네. 네. 다름이 아니라서 요관의 결석으로 체해 충격파 세석술을 하셨는데요. 네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수술비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릴 거 있어서 전화드렸고요. 네네. 일단은 약관상에 일단은 명시되어 있는 수술의 정의가 절개와 절제를 이용한 수술의 경우에 이제 지급을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네네. 이 체해 충격파 세석술의 경우에는 충격파를 체에 발사해서 결석을 분쇄, 배출하는 행위로 수술의 정의에 비해당돼 가지고요. 좀 보상이 불가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저 죄송한데 그 약관상에 체해 네네. 충격파 세석술을 부직하면 명시가 되어 있나요? 그게 작년부터 명시가 된 것 같은데, 작년이요? 네, 이게 분쟁이 좀 많았잖아요. 네, 네네. 근데 우선은 대법원 판례도 그랬고, 우선은 네. 등이라는 해석의 차이가 외과적 수술만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제 판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잠시만요. 여러 가지 네네. 판례 해석에도 그렇고, 저도 여러 가지 청구를 네. 해봤으니까, 이게 네. 민원으로 좀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지급 처리를 좀 잠시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네네. 네. 네, 여보세요. 네네. 네, 고객님. 일단은 그 이제 약관상에는 절단과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라고 적혀 있긴 한데요. 네네. 그럼 고객님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상부 쪽에 여쭤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네네. 한 월요일쯤에 다시 연락이 가능하실까요? 네, 근데 요 건이 제가 좀 많이, 네네. 저도 13년 동안 영업하면서 여러 건을 네네. 청구해 봤는데, 네네. 이게 좀 공정하게 좀 해석이 됐으면 해서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그 상위 네네. 관리자분께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아직까지도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절제와 절단의 행위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수술비를 지급하지 못한다. 라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때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의 대장용종 제거술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요. 세부적인 수술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수술의 정의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질병수술비, 종수술비, 그리고 특정 질병 수술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수술의 정의를 보면 치료를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고요.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질병수술비는 이 이외에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이 되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종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이 안 돼야 되고요. 쭉 열거되어 있는 수술 분류표에 해당이 되어야 지급을 합니다. 특정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이 안 되어야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거기서 명시하고 있는 질병에 대한 코드에 부합을 해야지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수술비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요. 약관은 보험사에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이 말은 즉 약간의 해석이 모호할 경우,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해라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시면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약관 조항이 객관적, 다혜적으로 해석이 되어진다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고 고객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라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수술에 대한 여러 가지 판례가 나와 있는데요. 수술의 정의에 대한 판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약관상 수술의 정의는 치료를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요 등의 조작이라는 약관상의 해석을 판례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은 절단, 절제 이외에도 생체의 조작을 가해서 특정 부위를 없애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약관상 수술을 의료기계를 사용하여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거나 절제하는 외과적 치료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이렇게 수술의 정의를요, 외과적 치료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충격파 세석술, 즉 충격파를 이용해서 결석을 제거하는 것도 절단 절제를 통한 수술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판례는요, 대법원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소비자보호원도 마찬가지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보도자료를 보시면요,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체손수술 기법 적용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외과 수술을 대체하고 있음에도 약관상 수술의 범위를 절단 등 전통적인 외과 수술로만 한정하여 체진 수술 기법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현행 기준에서 약관상 수술의 범위에 체진 수술 기법을 포함하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요,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아직도 과거의 외과적인 수술, 즉 칼로 째고 도려내야지만 그것이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느냐? 그것이 아니다. 외과적 수술에 대체할 수 있는 최신 수술의 기법도 수술의 정의에 부합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술 약관의 해석과 판례를 근거로 심사자한테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심사자는 이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거 상부에 한번 여쭤봤는데요. 네네. 이 경우에도 일단 약관상의 수술의 정의에 일단 부합을 해서 일단 저희는 부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은 고객님 말씀도 제가 말씀해 주신 거 제가 그대로 이제 상부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님 주장하시는 거랑 이제 저희 쪽의 입장이랑 다른 부분들 뭐 해서 일단 일회성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일회성은 안 되고요. 네. 그거는 약간 불공정 합의라고 좀 보고요. 네. 부지급 사유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겠어요? 아니면 그러면 고객님께서 혹시 네네. 주장하시는 이유는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수술비 지급을 해야 된다로 가는 거예요. 혹시 어떤 약간은 이유 때문에 작성자 불이익의 그러실까요? 원칙이고, 네. 티눈 제거술, 응구술도 그렇고요. 네. 판례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수술의 네. 정의에 대해서 꼭 네. 절제, 절단만이 아니어도 된다. 외과적 네. 수술에 한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네. 나왔거든요. 그래서 음. 갑상선도 그렇고 우파수술도 그렇고 여러 가지 판례들이 많이 나온 네. 상태에서 네네. 유독 친해보험에서 체충격파 세속술을 지급을 안 한다고 하는 걸 보면 네. 저는 다 지급을 받았었어요, 그냥. 근데 네. 혹시 어느 쪽에 받으셨나요? 이거 똑같은 걸로 받으신 건가요? 그분 예전부터 있었죠, 지급하는 거는. 예전부터요? 네. 네네. 이분은 처음이신 거고요. 이거는 최근에는 처음이시고요. 네네. 그래서 약관상에 체충격파 세속술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향상 봉합술 그런 거는 네. 해서 분쟁이 많이 되니까 약관에 삽입을 했잖아요. 음. 그건 명시되어 있기 네네. 때문에 저는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네네. 명시되기 전에 아. 약관은 작성자한테 네.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네. 그리고 공정하게 해석을 해야 있어서 타사 네. 지급하는데 여기는 지급 안 한다고 하면 저는 정식으로 이건 고객님의 권리를 지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잘 네네. 알겠고요. 제가 그럼 다시 말씀드리고 다시 만약에 안 연락을 한번 된다고 드릴게요. 하시면 네. 무리하지 마시고 부지급 네. 사여서 보내주시면 네네. 정식으로 이의 제기해볼게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고생하세요. 네네. 네. 이렇게 통화를 드렸고요.
처음에 심사자는 일회성 동의를 통해서 지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공정한 합의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당연히 약관상 지급을 해야 되는 보험금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일회성 동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관의 해석을 근거로 심사자에게 일회성 동의 없이 지급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해 관리자분께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렸고요. 그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방금 전화드린 담당자고요. 네. 네네. 제가 이거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봤는데, 네네. 이 경우에 일단은 지금 이제 현재 생긴 돌로 이제 지급을 받으려고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완전 제거 시 일단 처음에 지급을 하고 또 다른 돌이 새로 생기잖아요. 네네. 또 생겼을 때 이제 그때는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전의 돌로 이제 완전히 안 없어졌을 때 또 수술을 하려고 하실 때는 좀 부지급 정말 하실 것 죄송한데, 같고요. 네네. 네, 질병 수술비는 아, 같은 네. 질병으로 하나의 수술을 하면은 1년 네. 이내는 1회 지급하는 건 맞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내용으로 한다면 굳이 일회성 동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약관상 아니요, 원래 지급 안 일회성이 하는 게 맞으니까. 아니고, 네, 네. 네네, 일회성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이제 돌이 생겼을 때 그때는 지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은 동의를 따로 할 게 네. 없잖아요, 그죠? 네. 그건 약관상 그 명시가 되어 경우에는, 있잖아요. 근데 굳이 또 다른 동의를 이번 것만 받겠다, 다음에는 새로 아니요,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번 질병으로 보고 네. 지급하겠다,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그건 약관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별다른, 음, 또 다른 동의를 굳이 요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이 네. 경우에. 네, 어차피 그건 정해져 있는 건데. 근데 그렇죠. 이번 수술이 덜 제거됐으면 다음번에 또 하게 네. 되면, 네네, 그 경우에는 안 그럼 된다고 재수술이니까, 네네. 네, 1년 이내는 어차피 일회성 지급이잖아요. 그렇죠. 그 네.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건 제가 따로 네. 뭐라고 안 하니까. 네, 네네. 근데 그걸 굳이 동의를 해야 되나 싶어서 그래요. 아니요, 동의는 네네.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네네. 이렇게 하시겠다고 근데 하시는데, 지금 우선은 이분, 중요한 거는 네. 이분은 제거가 완료되셨어요. 그러세요? 다시 하실 일은 없으세요. 근데 네네. 느낌상 그냥 동의라는 게 동의가 돼서. 약간 네네. 불편해하실까봐 제가 좀 그런 거예요. 네. 그러시구나. 네네. 일단은, 근데 이제, 설계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새로운 질병 경우에는 당연히 보상이 되는 건 맞으니까요. 네네네. 일단 그 경우에도 일단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네. 이제 저는 답변을 얻어서 이제 말씀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네네네. 동의 없이 그냥 지급 처리 좀 부탁드리려고. 네. 느낌이 네, 너무 동의 좀 그래요. 없이요. 좀 약간 느낌이, 네. 고객이 찝찝해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대화를 나눴고요. 심사자는 일회성 동의가 아니라 재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고 새로운 결석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겠다. 이러한 동의를 저한테 요청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의조차는 당연히 약관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동의조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요청을 했고요. 이번 건에 대해서 바로 지급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심사자와 통화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이 뭐 억지를 부리는 것은 아니에요. 네, 약관상 정당한 지급을 요청하는 거고요. 간혹 그 민원 조장을 위해서 억지를 부리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다고 해요. 그러한 억지 말고요. 마땅히 지급이 되어야 되는 보험금, 그 권리를 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권리를 고객님께서 지키셨으면 해서 이러한 통화 내용을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악의적으로 민원을 조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병수술비와 종수술비를 지급을 받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마 2018년도부터 보험사마다 점진적으로 질병수술비 약관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분쟁이 좀 많다 보니까 약관상에 명시를 하게 된 거죠. 질병수술비 약관을 보시면요. 왼편에 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사망을 보시면은 흡인, 천자, 신경차단까지만 있었는데요. 오른쪽에 4조의 사망을 보시면 최충격파 세석술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이제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입 시기별로
수술비 약관을 검토를 잘 해보신 다음에요. 부지급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급 청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수술비를 보시면요. 과거에 1에서 3종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2종 수술비에 해당이 되시고요. 1에서 5종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2종 수술비에 해당이 되고요. 간혹 일정 보험사에서는 1종 수술비에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수술비 또한 약관을 잘 살펴보시고요. 몇 종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펴보고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체해 충격파 세석술에 대해서 수술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대부분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유를 모르겠다. 보험금을 못 받는 것이 맞느냐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서 부지급을 했다면요. 그 부지급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거기에 따른 수긍을 하든지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청구를 하신 후 부지급이 됐다면 혹은 감액 지급이 됐다면 그 감액 지급과 부지급에 대한 사유를 보험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험사에서는 보험감독 규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그 부지급 사유를 안내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안내받은 그 부지급 사유를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을 못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급해야 될 보험금을 안 준 것인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급 사유서를 요청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근거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본업상 자주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빠르게 외부에 있어도요, 바로바로 올리려고 노력합니다. 화장실에 있어도 바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담 느끼지 마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요, 영상이 없더라도 아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체해 충격파 세석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앞으로 도움이 되는 영상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도 힘내십시오.